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온 에너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단원. 중위전술 마지막이니까 제2 이온 에너지에 대한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순차적 이온 에너지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A에서 G까지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1이 아니고 뭐가 주어졌다는 거, 제2가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원자 번호가 8번부터 14번이라고 했으니까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입니다. 근데 제2 이온 에너지니까 첫 번째 잃어버리고 두 번째 잃을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원자 번호를 하나씩 당깁시다. 8번이 산소니까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질소가 되고요. 9번이 플로리니까 한 당기면 산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원래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지만 8번의 제2의 이온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질소의 첫 번째 이온 에너지를. 그 다음에 9번을 한 칸 당기니까 산소가 9번 되고요. 플로린이 몇 번 됩니까? 10번 되겠습니까? 한 칸 당겼죠? 그럼 산소가 9번, 10번이 플로린 되고요. 원래 나트륨이 11번인데 네온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써주고요. 원래 12번인 누구죠? 마그네슘이 한 칸 당기니까 누가 됩니까?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3번이 한 칸 당기니까 이게 13번이 되고 14번이 한 칸 당겨서 이게 1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누가 가장 첫 번째 이온 에너지가 큽니까? 네온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크다? 11이 제일 크다. 왜? 사실은 11은 나트륨이니까 원래는 제일 작지만 두 번째 이온 에너지는 제일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누가 큽니까? 10번. 이거 따지면 어렵지 않잖아요. 조심해야 되죠? 질소와 산소는 예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8번. 그러니까 이 투에서도 그 예외가 적용이 돼야죠. 그 다음 요거 3개 남았죠?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14번이 원래는 제일 커야 되는데 이것도 예외죠. 2족, 13족.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13번 오고 14번 오고 가장 작은 게 12번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게 11번이니까 11번이 G가 되겠네요. 두 번째 큰 게 10번이니까 10번이 누가 됩니까? F가 되겠죠. 세 번째가 8번이니까 8번이 누가 됩니까? E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이니까 9번이 누가 되는 겁니까? D가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남은 거 3개가 요거죠. 13, 14, 12. 그러니까 13번이 C. 그 다음에 14번이 누가 돼야 됩니까? B. 그 다음에 제일 작은 12가 누가 돼야 됩니까? A 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래는 8번이지만 7번인 질소의 제1을 8번 원소의 제2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위에 있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기억. C는 어디 있습니까? C 여기 있죠. 원자번호 누굽니까? 13번. 알루미늄이죠. 맞네요. 제1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주기율표 오른쪽 위 F. 오케이. 디귿. C와 D의 원자 반지름 차이. C하고 D 어디 있습니까? C하고 D의 원자 반지름 차이하고 B와 E입니까? B하고 E의 원자 반지름 차이인데 원자 반지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게 누구죠? E죠. 그 다음이 D. 제일 큰 게 E가 아니죠. 껍질 수가 많은 게 제일 크니까 C하고 B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작죠. 요거 두 개는 누가 큽니까? E가 큽니까? E가 크고 D가 작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C하고 D. 요거 두 개의 차이와 B와 E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누가 커야 되죠? C와 D의 차이가 커야 되니까 B와 E의 원자 반지름 차이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네요.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다. 결국 뭐다? 제2 이온 에너지를 제1의 이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해라? 구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V부터 Z인데 역시나 또 나오죠? 최신 근처 문제들은 전부 다 제2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9번부터 13번이면 또 뻔한 거 아닙니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다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5개. 그러면 제2는
원자번호 8번인 산소를 9번으로,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린을 10번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네온입니까? 네온은 11번으로, 그 다음에 나트륨은 12번으로, 그 다음 마그네슘은 13번으로 생각해서 이 원을 비교하면 이 2가 나오는 거죠. 이 2를 비교한다는 건 요것 중에서 제1 이온에너지 누가 제일 크냐? 네온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11번이 이 2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건 플로린, 산소 예외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번, 9번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두 개 예외 아니죠? 그럼 누가 커야 됩니까? 13번이 크고 가장 작은 게 12번 하면 요게 바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2가 제일 큰 게 Z잖아요. 그러니까 11번이 Z. 두 번째가 10번이니까 10번이 Y. 세 번째가 9번이니까 9번이 X. 네 번째입니까? 13번이 누가 됩니까? 9번 했죠? X 했고, 그 다음에 13번이 W. 13번이 W. 마지막 제일 작은 게 12번이니까 12번이 V. 요것만 찾으시면 사실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위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직접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억. Z는 1쪽. 오케이. X랑 Y는 같은 주기. 오케이. 같은 2주기. 또 물어보죠. 유효액자나. 분명히 W랑 V는 같은 주기일걸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클수록 유효액자나 크다. 맞는 말. 답은 전부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뭐 X축이 1 이온에너지, Y축이 제2 이온에너지죠. 그리고 원자번호가 주어졌죠. 3번이면 뭡니까? 리튬이고 2주기 1쪽, 4번 2조, 11번은 3주기 1쪽, 그 다음에 12번, 13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5개가. 근데 좀 이따 이제 순차적 이온에너지도 계속 보겠지만 요 A랑 B가 좀 특이하죠. 원래 제1 이온에너지가 크면 일반적으로 제2도 크죠. 물론 껍질이 같을 때. 근데 A랑 B는 제1은 굉장히 작은데 제2가 굉장히 크죠. 뭐겠습니까? 바로 3번과 11번으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3번하고 11번은 1쪽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잃고 나면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 주기죠. 껍질수 하나가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 제2 이온화 에너지가 확연히 커지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할 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두 번째 갑자기 증가한다는 건 원자과 전자가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1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A가 이온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더 크니까 2주기가 A가 된다. 리튬이죠. B가 나트륨 11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C, D, E는 1 이온 에너지를 바로 비교하시면 되죠. 제일 큰 게 누굽니까? E입니까? 그러면 제일 크다는 건 누가 되는 거죠? 4번이 E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죠. 의심. 예외 아니야? 예외 맞네? 2족, 13족. 그럼 누가 더 커야 됩니까? 2족이 더 커야 되니까 이게 D가 되고 이게 C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기억. 원자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오케이. D하고 E는 같은 주기 아니다. 제2에서 제3으로 갈 때 급증하는 걸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디귿이. 2 이온화 에너지 분의 3 이온 에너지가 크다는 건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급격히 증가한다. 몇 쪽 찾아야 됩니까? 2쪽. 근데 보니까 E나 D가 작다고 되어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얘하고 비교하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온 에너지 차이는 누가 제일 큽니까? D나 E가 무조건 커야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답은 기억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족은 두 번째까지 떼어내는 건 같은 껍질이지만 세 번째부터 껍질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온에너지가 급증하기 때문에 E나 D는 뭐 해야 된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값이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이제 요 직전 문제에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순차적 이온에너지를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편집이 33번부터 순차적 이온에너지 문제가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3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적 이온에너지다. 찾아라. 빨리. 뭘 찾아야 됩니까? 갑자기 증가하는 거 찾아라. 700, 1500, 2배, 3000, 2배, 4300, 갑자기 16000. 한 4배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줘야 되죠. 아, A는 몇 족이구나? 14족이구나. B는 500, 1800, 2500에서 갑자기 11,000으로 뛰니까 3개를 잃고 갑자기 증가한다는 건 3개 잃으면 껍질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다. 기억, 금속성이라는 건 뭡니까? 금속성이라는 건 양이온 잘 되는 거니까요. 양이온 잘 된다는 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금속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전자를 잘 잃어버립니까? A는 700 넘는 에너지를 가해야 전자 잃고요. B는 500 정도만 가하면 전자 잃으니까 B가 금속성이 더 크죠? A가 B보다 크다는 틀린 말. A는 산소와 결합하여 공유결합 물질을 만든다. A가 비금속이니 묻는 거죠. 14족은 100% 비금속. 맞죠? 원자 B를 이가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한다. 그러면 이가 양이온으로 만든다는 건요.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도 떼어내야 되니까 1과 2 이온화이즈의 합입니다. 요거 두 개 더했는 게 얼마입니까? 2395 맞네요. 그럼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결국 순차적 이온화이즈는 어디서 급증하는지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기체 상태인 원자 X에서 모든 전자를 떼낼 때 그랬으니까 원자번호 13번이네, 그죠? 전자 13개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 둘, 3개 떼어내니까 껍질 하나 없어지고 원자가 이제 몇 개? 3개. 그 다음 껍질이 8개 떼어내고 그 다음 껍질에 2개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첫 번째 껍질. 요거 몇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요거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니까 주어진 원소는 3족이 몇 족이 되죠? 13족이 된다. 일단 뭐 여기서 알 수 있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죠? 껍질은 3개에도 3족이 맞죠? 13족이니까 원자가 몇 개? 2개. 3가 양이온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떼어내고 또 두 번째 떼어내고 세 번째 떼어내야 되니까 이 원부터 이 3까지 합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 다음 몇 번입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4번.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누구? 나트륨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주어진 자료가 제1분의 제2죠. 이 값이 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1과 제2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쨌든 제1보다 제2가 크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큰 건 맞는데 이 값이 확연히 크다는 얘기는 몇 쪽이라는 의미죠? 1쪽이라는 의미죠. 2.0, 2.6, 9.2 확연히 크죠? 여기 지금 1쪽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트륨밖에 없으니까 일단 C가 누가 된다? 나트륨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문제는 나머지 2개죠. 잘 모를 때는 이 1과 이 2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 1은 예외 아니잖아요. 플로린이 누구보다 큽니까? 산소보다 크죠. 제2가 되면 산소는 질소 생각하면 되고 플로린은 산소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제2가 예외죠. 원래 제1이 크면 제2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제2가 되니까 예외가 된다는 건 제2에서는 바뀐다는 얘기죠. 이 값이 이렇게. 왜? 산소의 제2는 질소고 플로린의 제2는 산소니까 질소가 크잖아요. 13, 15, 16쪽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것분의 큰 것분의 작은 것. 작은 것분의 큰 거니까 누가 커야 됩니까? 산소가 이 원분의 이 2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모 작고 분자 크니까. 아, 요게 산소, A가 플로린 해놓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요게 누구라고요? A. 요게 누구라고요? B. 이게 C. 기억. C는 나트륨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A와 B 같은 축이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니까 누가 크다? A가 크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네온되고 네온되고 네온되면 많이 했죠. 원자 번호 클수록 반지름 작고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니까 이온 반지름 누가 가장 크다? A가 아니라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B 이온이 가장 크다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된다. 36번 보겠습니다. 또 순차적 이온화에너지 문제죠. 결국 순차적 이온화에너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에서 급증하느냐?
지금 요게 A거든요. A는 뭐가 확 크죠 지금? N이 1일 때가 크니까요. A는 이 원분의 이 투 값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는 몇 족이다? 1족이다. B는요. 뭐가 큽니까? 지금 B가 네모니까 와서 여기서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N이 3일 때니까 E3에서 E4가 갑자기 커진다라는 얘기는 B는 몇 족이 됩니까? 13족이 된다. 마지막 C 볼까요? 세모니까 지금 여기서 N이 2일 때가 갑자기 크죠? 그러면 N이 2일 때가 크다는 건 E2보다 E3가 크다. 그러니까 C는 몇 족이 된다? 2족이 된다. 문제에서 몇 죽이란 말이 있습니까? 3죽이란 말이 있네요. 그러면 3죽이 1족, 그 다음에 3죽이 2족, 3죽이 13족. 원자 번호가 연속이죠. 1족부터 몇 족까지? 13족까지. 문제 풉시다. 기억 A는 1족. 오케이. 제1 이온 에너지 물으면 예외 아닌가 확인하셔야 되죠. A하고 C는 1족과 2족이니까 예외 아닙니다. 그럼 누가 커야 됩니까? C가 커야 됩니다. B의 안정한 B는 이온되면 몇 가 양이온 돼야 됩니까? 알루미늄이니까 3가 양이온. 그러면 이거는 산소랑 만나면 어떻게 만나야 되죠? B 하나 2개의 산소가 3개 있어야 되니까 틀렸다. 다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37번. 학생 A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합숙한 후에 활동을 했답니다. 가설을 세웠는데 2주기 원자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X일 때 뭐가 이온 에너지 급격히 증가한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X보다 한 개 더 많은 X 플러스 1번째 이온 에너지가 급증한다. 1 가망성 높은데 좀 봅시다. 그래서 쭉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반복을 했대요. 근데 A의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가설을 맞게 세웠다는 거죠. 보세요. 쭉 해보니까 최대인 게 리튬은 1이죠. 그러면 E1에서 E2로 갈 때 급증한다. 최대하다 1족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베릴륨은 2니까 2에서 3으로 갈 때. 붕소는 13족이니까 3에서 4로 갈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X일 때 언제 급증한다고요? 아까 N 플러스 1일 때 급증했죠? X 플러스 1일 때 급증을 한다는 가정을 정확하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X 플러스 1. 오케이. 그리고 사실 니은은 E3와 E2를 비교했잖아요.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E2와 E3를 비교하면 뭐 고민하지 말고 E3가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수만 줄어도 반지름은 줄고요. 껍질 수가 줄어도 반지름은 줄거든요. 반지름 줄면 핵과 전자 사이 거리 가까워지고요. 이온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n에서 이 n분의 이 n 플러스 1이 최대인 n이 6이래. 그러면 6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7번째가 갑자기 커진다는 얘기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7개가 아니죠. 6개를 잃고 나면 껍질이 없어지는 거니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죠.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따지는 문제죠. 뭐 E1분의 E1은 당연히 다 1일 거고요. E2, E3, E4니까 어디서 급증하는지를 보면 되죠. 1에서 9.2니까 여기서 갑자기 커졌거든요. E1에서 E2에서 갑자기 커졌으니까 A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1조. B는 1, 2, 10.5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급증했다는 거니까 두 개가 원자과 전자. C는요 22 네 번째잖아요. 그럼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 1에서 7.3이 갑자기 커진 거죠. 역시나 두 번째 갑자기 커졌으니까 1족이 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고 칼륨이 있다. 그러면 13족이 누굽니까? C, 알루미늄 C. 그리고 2족이 누가 되죠? B니까 마그네슘이 B. 요거 두 개가 이제 A랑 D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A는 2족이다. A랑 B는 둘 다 몇 족입니까? 1족이죠. B와 C가 안정한 이온될 때 전자 배치는 같죠. 2개 잃고 3개 잃고 네온하고 같아지죠. D에서 A, B, C, D 뭐 D에서죠. D는 몇 족입니까? 무조건 D는 지금 1족이거든요. 그리고요. D에서 E3는 E2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라니까요. 세 번째 이온하이즈는 무조건 두 번째보다 커야 된다니까요. 답은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 3주기다 라고 했고요. 보니까 이온하이즈가 순차적으로 이제 주어져 있죠. A는 누가 봐도 1개, 2개, 세 번째 급증하니까 A는 누가 봐도 2족이죠. B는 뭐 특별히 증가하는 게 안 보이고요. C도 특별히 안 보입니다. D는 여기 1개에서 갑자기 두 번째 증가하니까 확실히 1족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자 번호 연속인데 만약에 A하고 D가 2죽이면 2죽이 뭐 1족, 2죽이 2족이야. 그러면 그 전으로 가도 1주기가 되고 계속 가도 2주기밖에 안 되죠. 4개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D하고 A가 몇 주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3주기가 돼야지 그 전주기로 가거나 옆으로 가면 2와 3주기를 만족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그 다음에 문제 중요한 건 B하고 C인데, 자, B를 보면요. 원자번호 연속이니까 이제 1로 오든지 그 전주기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 전주기는 B는 못 갑니다. 왜냐? 그 전주기로 가면 A보다 껍질수가 작아지고 비금속 되면서 이온 에너지가 훨씬 커야 되는데 제1 이온 에너지가 더 작거든요. 근데 또 A보다 이쪽에 오려고 하니까 원자 번호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되잖아요. 예외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죠. 2족이라면서요. 그럼 분명 2족보다 원자 번호가 크면 같은 주기일 때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되죠. 아, 그럼 B가 무조건 어디 와야 됩니까? 1로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누가? C가 몇 주기로 가면 되죠? 2주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쪽이 되죠? C가 18쪽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기억! 원자 A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뭡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 A가 두 번째 이온 에너지거든요. 지금 틀렸죠. 이 A에다가 첫 번째 이온 에너지를 더한 값만큼은 최소 있어야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자나 A하고 D 같은 주기죠. 원자 번호가 큰 게 크니까 A가 D보다 크다. 맞죠? 3주기 원소는 D, A, B 몇 개다? 3개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 40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고요. 원자 번호가 X에서 Z로 갈수록 커진다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같은 주기에서 커지면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Y랑 Z를 보니까 원자 번호가 분명히 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온 에너지 작아졌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족, 13족이거나 15족, 16족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베릴륨 붕소라면 이게 리튬이 되고요. 질소, 산소라면 탄소가 될 겁니다. 근데 제 2를 보세요. 리튬은 여러분들 그 1족인 거 알고 있죠? X가 리튬이었다면 아마 X에 제2 이온 에너지 이쯤 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 혼자 제2 이온 에너지가 첫 번째 껍질로 가니까.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요. 1족은 제2가 되면 급증한다는 거. 근데 지금 보면 X의 제2 이온 에너지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는 겁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탄소, Y가 질소, 그 다음에 Z가 산소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역시나 뭘 이용하는 문제죠? 이온 에너지인데 바로 예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 성질은 반지름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문제하고 뭐 전기, 음성도 등등이 나올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온 에너지에서 예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